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학술대회가 지난 26일 유엔에서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사를 주관한 우리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최초로 유엔에서 5.18 기념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또 인사들이 참여해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꼭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유엔 내에 있는 분들, 또 유엔에 등록된 그 NGO들, 그리고 이제 우리 동포들, 동포 사회까지 폭넓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행사가 돼서 우선 감사의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5.18과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방향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됐지만, 또 하나는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다르지 않다. 바르게 보고 원칙과 그 사실, 진실을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꼭 이제 진상규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좀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밝혀져야 된다. 예.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5.18과 관련돼서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 6월에 발표한 게 거의 전부예요. 88년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5.18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회는 사실 그동안에 덮여 있었던 많은 사실들이 새로 부각되고 드러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여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택이 안 돼 버리니까 그냥 논란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정치권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이건 이 정도면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자. 이래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정치적 협상에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민주화운동으로 정하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처벌을 1997년에 합니다. 그때 전두환은 1, 2심에서 사형이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노태우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이었고 대법원에서 17년형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특별 사면을 해버려요. 용서도 청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 사면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관대하게 소위 특별 사면을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왜곡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법에서 사면해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왜곡 현상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5.18은 광주 시민의 폭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 시민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행이 털린 곳이 없고 가게가 털린 곳이 없고 자기들끼리 없는 건 나눠 먹고 서로 지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또 뭐 강도, 절도, 무슨 강간 이런 강력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네. 이러니까 이제 이건 폭동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했냐면 북한 간첩들이 와서 이걸 사주를 해가지고 주도했다.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 간첩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 광주 시민들이 열흘간의 항쟁 중에 총을 들고 있으면서 거동 수상자를 또 잡아다가 경찰에 넘겼어요. 이러니까 이제 간첩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지금 요새 북한군이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북한군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사법 처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헬기에서 기총수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도 드러났고,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5.18과 관련돼서 진상 보고서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진상 규명과 진상 규명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책임자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상 규명은 필요하고 또 그건 반드시 당신이 챙기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저희들도 협력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네네. 이제 문제는 그래요. 37년이나 지난 문제니까 군에서는 1988년 청문회를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자료를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조작하고 없애버리거나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도 아직 다 내놓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내놓고 또 저희들도 그 사이에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에서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는요. 근데 왜냐하면 민간은 기록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과 또 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거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이제 국제 무대에도 이제 좀 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뭐 위원회에서 지금 행사를 하셨으니까요. 좀 그 부분도 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 5.18에서 그 광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위대한 그런 공동체 정신, 특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시민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정신은 인류 역사 최근세사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LA 폭동 같은 경우도 낮에는 평화로웠지만 밤만 되면 그냥 그 상가를 습격하고 네네. 방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총을 드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걸 나눠 먹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총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가 부족했거든요. 헌혈을 해서 피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그 나눔의 정신이라든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정신들, 그 언제든지 군이 다시 진압하려고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무섭고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초조한 상황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그 큰 사건이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들이야말로 세계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60 항쟁, 6월 항쟁, 그리고 또 지금 지난해부터 있었던 촛불, 모두가 광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시민 저항, 이런 정신들이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시민 저항 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릴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시작이 바로 5.18이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5.18 그 민주화 재단은 이제 어떤 곳이고 또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앞으로 또 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5.18 기념재단은 1994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5.18 기념재단은 희생자들이 그 보상금을 받기 시작할 때 자기 보상금을 일부를 떼서 그 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거기에 시민들이 도네이션을 했고 해외에서도 뭐 여기 이 뉴스를 보시는 분도 아마 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해외에서도 성금을 보내주셔서 됐고 마지막에는 국민 성금이 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재단이 만들어져서 기금이 됐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5.18의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다시는 우리 역사 안에서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으로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국내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방법으로 5.18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특히 국제연대 사업 부분은 해외에서 특히 지금 민주화가 되지 않은 나라들에서 5.18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하면서 그 나라가 독재로부터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민주화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5.18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또 가치 이것을 전 세계의 인류와 함께 공유하고 그분들 민주화 또 인권을 위한 싸움 그런 투쟁에 협력하고 북돋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예. 뜻하는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